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노동권,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김하늘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노동이랑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실질적인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대처하세요 라는 걸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총 4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동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동이란 네모다, 노동자란 네모다라고 나오죠. 혹시 여러분들은 노동이나 노동자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다음은 초등학생들이 바라본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득이 없다. 노동자는 거지이다. 노동자는 외국인이다. 노동자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총 4개를 좀 추려봤는데요. 이 4가지에서만 또 느껴지는 거는 뭔가 노동자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득이 없고 거지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좀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생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다음은 이제 경찰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내보낸 공고문의 일부입니다. 범죄자를 설명하는 걸 쭉 보시면 남자의 30대의 신장이 160에서 165, 그리고 노동자풍의 얼굴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도대체 노동자풍의 얼굴이 뭐길래 어쨌든 노동자풍의 얼굴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 여러분들과 비슷한 중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말 또는 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힘듦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경찰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노동자라는 단어는 어때 보이시나요? 약간 고되고 힘들고 가난하고 또 약간은 뭔가 위험한 범죄자 같이 생긴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다음 아래 사진을 쭉 봅시다. 이 사진 중에서 과연 누가 노동자일까요? 여기 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유재석도 있고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마트 캐셔 분도 있고 뭐 기계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누가 과연 노동자일까요? 놀랍게도 이 모두가 다 노동자입니다. 즉, 그러니까 의사도 노동자, 뭐 아이돌도 노동자, 그리고 국민 MC, 유재석도 다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자는 뭔가 뭐 기계를 만진다든지 뭐 아니면 또는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이런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이돌도 다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의 내용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예컨대 의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환자,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또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자동차 정비공 같은 경우는 아픈 차를 고치고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고, 아이돌 같은 경우는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각자 일의 내용만 다를 뿐 일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노동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을 가진 우리는 모두가 다 노동자입니다.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행위들도 다 노동에 해당합니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지금 여러분이 앞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노동자에 해당하고요.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동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권이란 단어는 어떠세요? 인권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인권이란 단어는 우리가 되게 많이 좀 듣기도 하고 접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권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노동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노동권이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는 노동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의 공장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대부분의 노동자들, 아니 거의 다 여성 노동자들이죠. 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조그맣죠. 아동 노동자입니다. 당시 18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기계들, 그러니까 엄청 큰 기계들이 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조그마한 이제 말 그대로 수공업자들, 장인들 중심의 상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에서 대량 생산하는 이런 구조로 경제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도시에 있던 노동자들이 대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자본가는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사다가 공장에 넣었죠. 그럼 이제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되는데 굳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숙련된 노동자는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보다는 이런 부녀자나 아동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적은 임금으로 최대한의 비용을 내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노동자들이 일했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6시간입니다. 16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이때 또 일했던 아동들의 평균 나이가 10살입니다. 10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10살이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있는 한 공장의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많이 넣기 위해서 한 칸을 3칸으로 나눴습니다. 닭장처럼 꾸며 놓은 거죠. 그러면은 칸이 이만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칸에 저 같은 성인 노동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작은 6살, 7살 그런 아동 노동자들을 여기다 한 칸마다 다 3층으로 집어넣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노동자들은 인간보다는 그냥 기계의 하나의 부품, 마치 나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권리라고는 없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밑에 칸에서도 또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층별로 만들어 놓고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친구들도 10살은커녕 한 7살 정도도 안 돼 보이죠. 이만큼 이때 당시에는 노동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영국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법이라든지 산업재해에 관련된 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의 노동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5월 1일이라는 날이 뭔가 특별한 날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5월 1일은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1886년 5월 1일 날에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광장에 나와서 이들이 본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한 25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때 이들이 주장했던 거는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겠다.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겠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6시간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게 많이 아파요. 놀이터 가서도 뭐 이렇게 흙 만지다가도 병에 걸리고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다치고 아프고 병들고 그랬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이 분노를 하고 광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말했던 하루 8시간의 근거는 하루가 24시간이니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재충전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즐겨야 된다.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의 기본이다 라는 거였고 이거를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25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 경찰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쏘면서 10명의 노동자들이 거기서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또 이 집회를 지도했던 지도부 7명을 체포해서 다 사형을 시킵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루 8시간 근로, 심지어 지금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북유럽 국가들은 뭐 하루에 7시간 일한대, 뭐 6시간 일한다더라, 뭐 중간에 낮잠도 잔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8시간 근로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 당연하지 않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싸웠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던, 이걸 얻기 위해서 그랬던 일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이데이라고 하고요. 이날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마 학교에서 이날 대부분 시험을 많이 봅니다.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이날 근로자들은 쉬는 날이에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다 쉬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 학사 일정상 어려우니까 이날은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쉬는 학교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 날은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의 처음으로 힘을 합치고 투쟁해냈던 그 순간인 거고 이걸 전 세계에서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서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970년대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공장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대공장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기계들이 막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일자리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 또 대도시, 서울이 됐던 이런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역시 이제 자본가들은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이 싼 저렴한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지금 이 사진은 아름다운 전태일이라는 영화에서 전태일이라는 이제 극중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이 분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뭐 어디선가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 이 정도라는 인식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전태일을 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전태일의 나이를 알게 됐는데 이때 분신했을 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보다는 어린 거죠.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이 느껴지기에는 그럴 수 있겠네 싶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22살이면 너무나도 이제 무서운 것도 많고 내 몸에 불을 지를 정도로 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몸에 불을 질렀을까 라는 게 궁금해서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당시에 일했던 이제 어린 친구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하는 건 기본이고 일거리가 많을 때에는 4일, 5일 동안 밤낮 없이 일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뭐 4, 5일 동안 밤낮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잠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약을 먹인다든지 주사를 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인간으로 대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전태일 열사는 크게 분노했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는 말을 남긴 채 분신을 선택했던 겁니다. 전태일 열사뿐만 아닙니다. 위의 사진은 동일방직 여공들의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내 권리를 스스로 쟁취해내기 위해서 투쟁을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동법이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동권입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게 노동권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당연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19세기에
노동자 2명이 술집에 모이는 것도 불법이었고 7살짜리한테 하루 14시간 일을 시켜도 무방했던 이 시기에 우리가 피 흘려가면서 만든 게 바로 노동법이고 우리가 피 흘려가면서 얻어냈던 게 노동권입니다. 이만큼 이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당연하지 않았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이게 꽁으로 말 그대로 누군가의 호혜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는 꼭 아셔야 되고요. 이거 노동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이런 것들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노동권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리가 지금 더 나아가야 하는 것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죠. 보면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2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사망률도 세계 1위입니다. 충격적이게도 3시간마다 1명이 일하다가 죽고 5분마다 1명이 일하다가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거하고 건강, 그러니까 생명과 건강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물론 사후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지금 생은 끝나는 건데 이건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것조차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더 얻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노동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니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노동권은 앞으로 더 점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아동들이 노동하는 게 당연시 됐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게 당연시 되죠. 아이들은 노동하지 않는 게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인 거고 지금 우리는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노동권은 이런 것들로부터 다른 형태의 노동권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이란 노동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